한국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글로벌한 성공을 거둔 아티스트, 싸이. 그런 그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향정신성 의약품 대리 수령 의혹입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와 그에게 약물을 처방한 의사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싸이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도 자낙스와 스틸록스라는 수면제를 처방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 약들을 매니저가 대신 받아왔다는 겁니다. 자낙스와 스틸록스는 어떤 약일까요? 수면장애와 불안장애,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의존성과 중독성이 강해서 2021년부터는 비대면 진료로는 아예 처방이 금지된 약물이죠. 소속사 피네이션의 해명을 살펴보면 더 흥미로운 점들이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수년간 비대면으로 처방받아왔다고 했다가 갑자기 대리 처방은 없었고 대리 수령만 있었다고 말을 바꿨거든요. 의료계에서는 이런 해명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처방전을 대신 받아가는 것 자체가 대리 처방이라는 거죠. 더욱이 이런 약물들은 애초에 비대면 진료 자체가 불가능한 약물들이라서 수년간 비대면 진료를 해왔다고 말한 순간 스스로 불법을 자백한 셈이 되어버렸다는 분석입니다. 이 사건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싸이의 과거 이력 때문입니다. 2001년 대마초 사건으로 첫 번째 논란을 일으켰고 2007년에는 경영 문제로 또 한 번 곤욕을 치렀습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몰래 공연활동을 한 것이 발각되어 현역으로 재입대해야 했던 거죠. 그때마다 싸이는 사과하고 자숙했습니다. 2010년 발표한 5집에서는 대마 1년, 자숙 1년, 대체복무 3년, 재판 1년, 현역 2년이라고 자신의 우여곡절을 가사로 담아내기까지 했고요.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그 가사는 예언처럼 들립니다. 어쩜 일이 잘 되나 싶더니 한순간에 제 발로 무덤을 파서라는 구절이 현재 상황과 너무나 정확히 맞아떨어지거든요. 강남스타일로 전 세계적 스타가 된 이후에도 싸이 본인이 제대로 활동한 기간은 3, 4년뿐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활동보다는 자숙의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요? 싸이의 성장 배경을 보면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를 닮아 굉장히 모범적인 생활을 한 반면 싸이는 어릴 때부터 반항적이고 틀개는 성향이 강했던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7살 무렵 공원에 놀러갔을 때 밟지 마세요라고 써있는 화단에 싸이가 들어가서 뛰어노는 걸 보고 어머니는 큰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며 학창시절에도 장난기가 많고 반항적이어서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특히 원리원칙주의자인 아버지와 갈등이 심했는데 싸이는 이런 아버지의 논리를 늘 설득하고 극복하면서 살아야 했죠. 그러던 1998년 싸이는 아버지에게 미국 유학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며 아버지의 사업을 잇기 위해서는 외국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논리로 설득했고 아버지가 요구한 토플 점수까지 받아내며 미국 행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성향은 그의 음악적 개성이 되었지만 동시에 사회적 규범과의 충돌을 반복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싸이는 보스턴 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지만 곧바로 휴학계를 내고 학비를 환불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다양한 클럽을 다니며 음악과 무대 경험, 그리고 자유로운 생활을 즐겼죠. 이 과정에서 음악을 본격적으로 배워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이후 다음 학기로 각종 악기와 장비를 마련해 스스로 음악 프로듀싱을 익혔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버클리 음악대학에 합격하게 된 것입니다. 2001년 싸이는 드디어 첫 앨범으로 가요계에 등장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남성 패션의 금기로 여겨지던 핑크색 의상을 과감히 걸치고 나타났고 지상파 방송에서는 여러 차례 제지를 받을 정도로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죠. 타이틀곡 버드의 가사 또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나 완전히 새됐어, 20원짜리야, 뒤통수 조심해라 등 당시에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표현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그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데뷔와 동시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당시 최고 스타였던 진우션을 제치고 음악방송 1위까지 거머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이 오래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2001년 말 싸이는 정규 2집 발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타이틀곡 얼씨구의 뮤직비디오 촬영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대마초 흡연 사실이 적발된 것이죠. 체포 순간은 영화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음반 마스터링을 마치고 오후 4시경 인터뷰를 위해 출근하던 길. 녹음실 문 앞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이 싸이를 덮친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빛나는 무대 대신 수사기관으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사실 2집 발매와 관련한 인터뷰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소속사 직원과 매니저가 사전 질문을 맞춰보며 분위기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정작 싸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터뷰는 연기 끝에 취소되고 말았죠. 그러던 중
뉴스를 통해 충격적인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싸이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소속사는 사라진 싸이를 찾아 나서려던 찰나 TV 화면에서 경찰서로 끌려가는 그의 모습을 보고서야 급히 현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신인 가수가 인터뷰 당일 마약 혐의로 체포돼 공식 일정을 펑크낸 전례 없는 사건으로 지금도 언론계에서는 전설 같은 해프닝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결국 싸이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지상파 방송 출연 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자숙의 시간을 거친 뒤 그는 챔피언이라는 곡으로 화려하게 복귀하며 다시 대중의 환호를 받게 됩니다. 챔피언 활동으로 재기에 성공한 싸이는 곧 군에 입대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무 중 몰래 공연 활동을 이어가며 군 복무에 성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무청을 나서는 길에 인터뷰에서 본인이 직접 공연을 다녔던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털어놓으면서 순식간에 논란이 커진 겁니다. 민원이 빗발치고 조사가 시작되자 싸이는 결국 현역 재입대 판정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소송을 통해 맞서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포기하면서 다시 군 생활을 시작해야 했죠. 재복무 도중에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 후 항소했지만 이 역시 중도에 접으면서 결국 만기 전역으로 군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전역 후 싸이는 김장훈과 손을 맞잡고 공연기획사 공연세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09년 연말 전국을 돌며 펼쳐진 온라인 스탠드 콘서트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죠. 무대 연출부터 콘텐츠까지 아낌없이 투자한 덕분에 관객들은 전에 없던 볼거리와 재미를 경험했고 그 결과 공연 수익은 무려 100억 원을 넘어서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말 공연 시장에 이르는 늘 김장훈과 싸이의 차지였습니다. A급 아이돌 그룹조차 1년 내내 투어를 돌며 얻기 힘든 규모의 수익이었으니 그들의 무대가 얼마나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강남스타일의 열풍은 전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그 영향력은 2012년 12월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 후보에까지 이어졌죠.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이었고 함께 이름을 올린 인물들은 김정은, 버락 오바마를 비롯해 세계 질서를 바꾸는 지도자들, 인권운동가, 우주인, 과학자 등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과 나란히 언급될 만큼 싸이는 거대한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또다시 논란이 찾아옵니다. 싸이5의 가사 어쩜 일이 잘되나 싶더니 한순간에 제 발로 무덤을 파서 죄송해서 어쩌나라는 구절은 현실의 사건과 겹쳐 들리며 아이러니를 남겼습니다. 과거의 자조적 표현이 현재의 오점으로 되살아난 것이죠. 싸이가 던졌던 가사 속 문구들은 이제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그의 이미지에 새겨진 꼬리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가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가사 속 사과나 풍자가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성찰과 책임 있는 행동. 그것이야말로 논란의 아이콘이라는 오명을 벗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